자,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의 임기가 끝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 직무정지 가처분인데요. 그 원인이 해임이에요. 해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임 가처분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없는데 질문하신 분께서 이렇게 해임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서 제가 제목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임 가처분이라고 하시니까 또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해임 가처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엄밀하게는 이 사건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가능한 것인가,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게 가능할 것인가, 요것을 이제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 승소한 사례에서 이게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위례에 있는 오피스텔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이 관리단 회장은 관리인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3년 전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년의 임기를 마쳤고 이후 새로운 관리단 회장이 선임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관리단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끝난 거예요.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 맥스입니다. 2년이 제일 긴 거예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입주자들이 새로운 관리단 회장을 뽑자면서 저의 종전 관리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법원에 관리단 회장직에서 해임해달라는, 그 관리인을 해임해달라는 취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아마도 소송에서 이기면 그것을 기화로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해임 가처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해임의 사유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화로 해서 본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를 상대로 해임해달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분 임기가 끝났어요. 이미 임기가 끝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관리인도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임해달라고 하는 그런 가처분이 가능할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전에 어떤 법률 조언을 좀 받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법률 조언을 받으셨으면 이런 해임 가처분은 어렵다, 이런 조언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막연하게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관리인 임기도 끝난 이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까지 한 사례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사안은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이니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이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제24조에 관리인이라고 해서, 이 관리인은 관리소장이 아니죠.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예요. 보통 관리단장, 관리단 회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반드시 뽑아야 된다. 그리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이에요. 2년 범위 내에서예요. 2년의 범위 내에서기 때문에 맥스, 최장이 2년이란 말입니다. 2년 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맥스가 2년이고요. 판례는요. 이게 중요해요. 판례는요. 제가 받은 판례인데 이 판례는 이 2년이라는 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년 지나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을 규약으로 3년, 4년 해도 무효라는 겁니다. 2년까지만 유효하고 2년이 넘는 기간은 무효,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판결인데요. 이렇게 이 2년이라는 것을 강행 규정, 즉 이 규정에 반하는 것은 다 무효,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인 임기 2년이 넘으면 비록 규약으로 2년이 넘게 설정해놨다 하더라도, 임기를 설정해놨다 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무효입니다. 관리인은요,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집회 결의로 해임될 수도 있지만, 제 5항 보세요. 제 4항과 6항을 생략했고 5항 보시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죠. 그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관리인 해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집회 결의로 해임될 수도 있지만 제 5항 보세요. 제 4항과 6항을 생략했고 5항 보시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죠. 그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관리인 해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5항 규정은 사실은 적용이 매우 엄격해요.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봤고요. 전체 판례를 통틀어서 거의 이 집합거론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 조항 때문에 해임이 된 그 사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이후에는 보이질 않아요. 5항 가지고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거의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 이것을 법원은요, 그 인정한 사례에서 적어도 어떤 이 관리 행위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이런 불법 행위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형사 기소까지는 돼야 돼요. 적어도 기소까지는 돼야만 이렇게 해임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해임을 인정한 사례예요. 그 사례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인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해임 가처분 소송, 그분 말씀대로라면 해임을 이유로 해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런 신청을 하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요, 만약에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나 정말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그런 어떤 모습이나 행태를 보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회를 열어요. 자, 관리인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홍보해서 안내해서 소유자들로부터 표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열어서 그 결의로 해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5항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인정리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인정 안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가처분 소송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전제가 본안 소송이거든요. 가처분, 이 가가 이게 일본 말인데요. 잠정적 그리고 일시적인 거예요. 보통 가짜 할 때 그 가를 쓰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라는 표현을 일본에서는 잠정적, 임시적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같은 한자인데 우리 가짜 할 때의 그 한자, 이런 한자를 일본에서는 잠정적, 일시적, 임시적 이런 걸로 본단 말입니다. 같은 한자를. 일본에서는 가처분이 뭐예요? 처분을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본안에서의 어떤 판단 구하기 전에 잠정적, 일시적, 임시적인 어떤 처분을 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게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도소송 있잖아요. 명도소송의 본안소송을 위해서 어떤 가처분을 합니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잖아요. 다 명도소송 다 이겼는데 그 사이에 그 점유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그 경우에는 피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본안소송, 명도소송의 본안소송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 금지시키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가처분 소송은 이런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따라서 본안소송이 아예 말도 안 돼,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가처분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본안소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거나 각하사유나 기각이 명백할 경우에는 가처분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사항 같은 경우는 관리인 해임 청구소는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는 보세요. 현재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관리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에요.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인 임기가 끝났잖아요. 관리인 지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 사람 같은 경우는 임기 만료였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본안소송 각하예요. 왜냐하면 소외 이익이 없기 때문에.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은 현재 관리인 자를 해임시키는 소송인 것이지, 관리인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해가지고 관리인도 아닌 사람을 해임시키는 것,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제기해봤자 소외 이익이 없어서 각하예요. 따라서 본안소송이 원래 불가한 것입니다. 이런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도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법상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원래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 역시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자, 이게 제가 승소했던 사례이고요. 안타깝죠. 사실 이런 소송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뭐 문의하시던가 저에게 질문하시던가 이렇게 했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안 되는 소송이니까 소제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굳이 소제기 하셔가지고 인지대, 송달료,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저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잖아요. 졌기 때문에 저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런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 소송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거쳐가지고 철저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인 임기가 끝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처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우리 해임 가처분, 이런 것들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